네, 노동계의 오랜 수건이었던 타임오프제가 국회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앞서서 짧게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타임오프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의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제목만 들어서는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그 정확한 용어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노조 업무를 전담하는 노동자, 이게 예전에 뭐 쉽게 전임자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노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을 보장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이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지만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근로시간으로부터 면제받았다고 해서 타임오프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타임오프제 관련해서 사실 최근에 여야 대선 후보들 중심으로도 찬성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도 있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저희 당 이재명 후보님이 작년 11월에 한국노총을 방문을 해서 공무원 교원의 타임오프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네. 또 야당의 윤석열 후보도 찬성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사실 일반 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타임오프제가 실제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공무원하고 교원들한테만 타임오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원이나 교원에 대한 법에 의한 차별이다. 이제 이렇다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공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실제로 ILO에서도 2006년도, 2007년도, 2009년도 세 차례에 걸쳐서 권고를 했고, 또 2010년도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타임오프 제도라는 것이 노동조합이 그 사용자가 하는 노무관리 업무를 대행을 하는 그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합헌이라고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국회 내에서 지금 충분히 관련된 논의들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타임오프제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취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동이사제도 기재위 안건 조정위를 통과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노동계에서는 의미가 크게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의미가 크지요.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서 발언권,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인데요. 이 노동이사제 도입 효과가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참여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공공기관은 비대한 공공기관이 경영하는 권력이 상당히 비대하다. 이것 때문에 지적이 많은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해서 분권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네. 장점이 있고요. 또 그 공공기관의 거버넌스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통 이제 공공기관이 정부의 그 산하 기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부의 종속적인 경영진의 한계, 또 일방적인 경영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되면 그게 좀 보완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터 내에서 민주주의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직장 내 차별 문제라든가 불평등 해소하는 데 참고 역할도 할 수 있고, 노사 갈등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도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네. 2016년부터 서울시가 그 노동이사제를 운영을 하는데 16개 산하기관에서 지금 도입이 됐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17개 산하기관에 17명, 충남에도 8개 산하기관에 또 노동이사들이 도입돼 있죠.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그런 장점,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만 사실 이 여전히 반대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쪽도 있고 반대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그런 의견들이 있고 저도 또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그 공무원이나 교원을 고용하는 그 사용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필요하고 이게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더군다나 그 일반 기업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타임오프를 인정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일반 노사관계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헌법재판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타임오프제라는 것을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 공무원이나 교원 노조의 경우에도 그 타임오프를 활용해서 국가의 노무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이런 순기능적 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비용은 필수 부가이라는 그런 비용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가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무원하고 교원노조법 처리하면서 이 타임오프의 한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해서는 경사노위에서 그 논의를 해가지고 네.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그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공무원 교원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노조 전임자들과 같은 그분들이 현재 휴직하고 막 그러거든요. 휴직자, 이런 퇴사자, 임용 포기자 이런 사람들이 발생을 하면 그 예산이 안 쓰이지 않고 불용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금 같은 구조라면 근로시간 면제된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원 대비 현원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도 이제 네. 근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방금 그 정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 공공부문의 타임오프제가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노조 전임자가 별도로 이제 현업에서 빠지고 노조 업무만 전임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 현업에 있는 정원 자체가 확대될 수도 있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운영되는 구조로 봤을 때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도 지금 그 노조 전임 활동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가능하다 이렇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구체적인 거는 이제 아마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할 때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타임오프 한도를 정해야 될 것이고 그때 이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추가적인 공무원 정원 확대가 필요한 수준까지는 그 허용하지 않고 그 범위를 정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현재 그 타임오프를 시행 중인 중앙행정기관 등 그 공무직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이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정원이 확대됐다 이런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굳이 타임오프제를 도입하지 않고 지금처럼 복무 규정 확대를 통해서 이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범위로 접근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노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휴직을 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휴직을 안 하는 경우에는 복무 규정에 따른 공가를 활용해서 지금 노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실제 노조의 그 조합원 고충 처리가 같은 이런 활동하는데 그 제약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복무 규정에 따른 공가는 그 사용자 말하자면 상급자의 허가를 매번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노조 활동을 하는 그 공무원의 경우에 이제 그 원래 담당 업무를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노조의 회계 감사라든가 임원 선거라든가 혹은 노조 활동이 만약에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네. 상급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해야 될 담당 업무 수행을 이유로 공가 사용을 보류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은 노조 활동하는데 제약이 되고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노조 전임자가 상급자가 갑질을 했거나 혹은 성희롱을 했거나 부당 업무를
지시를 한 경우에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노조가 이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가해자나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조사 활동을 하거나 네. 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상급자 결재를 얻어갖고 한다면 그게 잘 안 되겠죠. 상급자가 그렇죠. 아마 허가를 안 할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런 뭐 또 이게 또 그냥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만 통해서 하게 되면은 이게 또 국가공무원법하고도 충돌할 여지가 있어요. 아, 현재 우리 국가공무원법은 그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서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는 본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하도록 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으면 이 법률 또 충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재계에서도 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작용에 대한 어떤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법안 개정 절차가 강행됐다라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이 나왔거든요. 재계에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반발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반발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부분은 조금 그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과거 이제 우리 재계가 그 타임오프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입장문을 낸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것은 지난 그 2020년 12월에 그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그 개정된 노동조합법을 개정을 했는데 그때 부칙에서 그 연합단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사노위 내 근로시간 면제 심의회를 두고 이 타임오프 한도를 심의하도록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아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때 이제 우려한 이런 목소리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번에 된 거는 공무원 교원 그 노동조합의 그 타임오프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실제 이 민간 기업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조금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 물론 이제 이 공무원 교원 타임오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뭐 여러 가지 사회 또 공익 부분의 목소리가 거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타임 오프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법안 자체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은 됐습니다만 지금 소위 내에서도 근로시간 면제 범위 부분에서는 여야 이견이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논란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여러 차례 소위를 개최를 하게 됐어요. 예. 뭐 작년 12월부터 전문가 공청회를 포함해서 6차례 소위를 열어서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충분하게 논의해서 여야 간의 의견을 해소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그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야당 쪽에서는 주로 법률에다가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를 하거나 구체적인 한도를 직접 규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법률에다가 이런 가이드라인 성격을 갖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그런 사례는 극히 드물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법률에다 직접 이걸 기준을 정하게 되면은 노사 간 협상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ILO 권고에도 이게 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그 노동 현장에 구체적인 상황과도 맞질 않아요. 예. 그 노동 현장이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필요한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근데 그분들 간의 협상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런 자율협상을 보장하는 ILO 취지라든가 또 현실 적합성 측면에서도 그게 맞다는 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야당도 수긍을 해서 네네. 여야 합의로 그 소위를 통과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한 대안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 정하는 위원회를 뭐 만들자라는 내용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효성은 어느 정도나 보십니까? 네. 그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이번 법률안은 이제 경사노위에 공무원 교원 근로시간 면제 심의회를 두도록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위원, 또 사용자 대표위원, 공익위원 5명씩 15명의 위원이 이제 노조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이제 이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때 이제 일반 그 노조와는 다르게 아무래도
공무원 교원은 또 노사관계의 공무원이다 보니까 노사관계 특성이 있죠. 네. 이런 그렇죠. 특성을 반영해서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예산이 좀 투입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국민들이 오해하거나 궁금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 타임오프제 사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별로 타임오프제를 사용한 인원이라든가 사용시간, 지급된 보수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하도록 이렇게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이 이제 앞으로 시행되게 되면은 지금 우리 노동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이나 교원들이 노동활동하면서 휴직을 하거나 또 공가를 받다 보니까 공무원 연금 또 산업재 승진 여러 측면에서 지금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공무원 이런 교원들도 법에 의해서 차별받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차별이 종지부를 찍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었습니다.